지금 형법에 보면 외환죄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외환죄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뭔지는 혹시 아십니까? 적국과 공모하여 대한민국.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뭐 뒷부분은 차치하고요. 외환 유치도 그렇고 여적죄도 그렇고 공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짜고 우리를 공격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지금 드론을 날렸기 때문에 이게 외환이 이 국민들 굉장히 착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군사작전은 어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군사작전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9.11 테러를 당했다고 해서 부시 대통령이 외환죄로 미국 국민들이 비난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말 엄중한 일인데 호크아이가 감시하는 것은 괜찮고 또 그 휴민트를 활용해서 북한의 정보를 활용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기준으로 보면 드론 보낸 게 외환죄에 해당한다면 휴민트도 외환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에 우리 사람들을 우리 공작원을 보내서 북한 정보를 유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희 국민들에게는 정말로 잘못된 것들. 그러면 우리 지금 남북한이 대치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뭐 국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그 전에 했던 북한을 향해서 했던 우리 군사훈련 이런 것들이 전부 외환죄에 해당합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세요?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드론 보낸 거는 계속 외환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 혹시 현재 후보자로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그런 취지의 언론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그런 사실관계를 그런 취지의 언론 보도가 아니고 그런 취지의 민주당 쪽에 공세가 있는 겁니다. 특검과.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뭔가 확정된 것처럼 국민의힘이 12.3 계엄 이후에 내란을 계속 동조했다라든지 그런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계엄에 동조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데 왜 자꾸 그런 걸 가지고 그렇다면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자꾸 하길래 제가 너무 의아해서 본인들 입맛에 맞는 기사라든지 어떤 그 시중의 소문만 가지고 정당 해산을 자꾸 언급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적절치 않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구체적인 결국 사실관계 확정이 전제가 되고 나서 그렇죠.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제가 뭐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그런데 곤란할 대법원이 확정 판결 나기 전에 헌재에서 위헌정당 심판 제소가 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건 결국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 말씀을 여쭤보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할 때 민주당이 그 부분을 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심판하기에는 상당히 너무 복잡하고 김기표입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이제 동료원들께서 질의하신 것이 조금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몇 가지 바로 잡고 하겠습니다. 드론을 보낸 것이 휴민트나 이런 거와 같이 정보 파악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외환죄가 되냐 이렇게 수사가 되는 문제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드론을 보낸 것이 일단 정전협정 위반인 것은 맞는데 물론 그것을 뭐 놔두더라도 정보 파악을 위한 것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관점은 그것이 아니죠. 2km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정도의 아주 소음이 많은 드론을 무인기 이런 거를 보내서 실제로 추락해서 발견되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정보 파악하기 위해서 보낸 무인기를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그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보도 보셨죠? 네, 뉴스 보도는 접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권력을 연구하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인해가지고 하기 위한 용도로 보낸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라도 통모가 있었다. 그러면 외환죄가 될 것이고 통모가 만약에 없었다면 일반 이적죄 이 정도로 유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수사하고 있으니까 마치 그게 무슨 정보
확보 차원에서 한 것인데 왜 수사가 되며 그것이 문제가 아니냐라고 묻는 것은 전 전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마 압수수색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한 가지 이것도 짚고 넘어가죠. 동료원께서 특검이 여당 때 한 적이 있는가 이런 질의를 했는데 저는 지금 여당일 때 하니까 특검이 오히려 긍정적일 거라고 봐요. 야당에 대해서도. 실제로 민주당이 야당일 때 특검 발의를 했죠. 그때 다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원래 특검이라는 것은 정권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정권 입맛대로 수사를 하고 반대파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안으로 그러면 좀 객관적인 특검을 마련해서 수사를 하자 이렇게 출발한 건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죠? 예. 특검의 제도에 대해서. 예. 그런 상황에서 야당일 때 발의를 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나서 특검을 완전히 회수해버리고 인사권을 가진 검찰의 수사를 맡겼다면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더 난리를 폈을 겁니다. 이게 정적 죽이니 뭐 표적 수사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인사권, 향후 인사권을 갖지 않는 특검의 수사를 맡기는 그것은 오히려 정권의 어떤 영향력을 떠나서 정확히 수사를 하라는 것이죠. 검사들이 그 안에 파견돼 있다고 해서 그것이 기존의 검찰총장을 수반으로 하는 그런 조직하고는 다른 거죠. 특검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질의 자체가 전제가 잘못되어서 제가 후보자님께 질의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사심제 우려 얘기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반대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죠. 제도를 만들 때는. 아마 승복하지 못한 사람이 계속 헌법재판소까지 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저도 옛날에 법조인으로서 이게 뭐 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다가 파기환송심 이 사건을 보고 제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그때 그렇게 서두를 때 보니까 도저히 시간을 봐도 대통령 선거 전에는 선고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대법원이 의도를 가지고 파기환송을 하고 뭐 집당을 촉탁을 해서 이렇게 빨리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때 한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피고인한테 보장되어 있는 상고기간 20일을 아마 주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해서 대선 전에 선고를 내려버릴 것이다. 라고 해서 처음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가 그렇게 해서 선고를 해버리면 대부분의 선고를 한 것을 그러면 누가 바로잡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대법원이 최고심인 것을 이용해서 완전히 법적인 어떤 규정을 무시해버린다든지 어떤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버린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견제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럼 그 견제는 어떤 방식이 돼야 되는가? 라는 것을 고민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 적어도 이런 부분 몇 가지 점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하다든지 이런 규정을 둬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견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이 저는 싹 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사심제 운운할 것은 아니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심제는 저도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